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김수민 평론가, 이준석 대표 체제 소식이죠? 네, 첫 당직 인선부터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네. 한기호 사무총장,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 이렇게 내정이 됐습니다. 이 뉴스의 본질은 급변에는 반대급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뭐가 급변이고 뭐가 반대급부일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으로 한기호 의원이 임명됐는데 이분이 아주 그 옛날부터 이렇게 색깔 발언, 어떤 그 강한 어떤 이념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네, 박근혜 정권 당시에 특히 그런 발언이 많았었는데 2013년에는 철통같이 안보에 주력한다 해도 내부의 적이 문란하게 하면은 예. 안보는 위협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을 내부의 적이라고 규정을 해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에는 북계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들을 근원부터 발본색출해서 제거해야 된다. 야, 북계란 말 참 오랜만에 들어봐. 온 국민이 애도하는 기간에 그런 발언을 예. 했기 때문에 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구 중에 일부가 화천군입니다. 강원도에. 예. 이쪽에서 청소년 간의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국방부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교육계는 관심이 아니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발언으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강원도 인제 최전방 부대에서 임신 중 과로로 한 군인이 순직을 했을 때는 예. 그분에게도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작년에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었을 때 예. 북한에서 바다에 떠내려온 오물을 청소했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대꾸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문 대통령도 그 오물 쓰레기 중 하나가 아닌가 어이구, 이런 세네. 좀 극언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관 문제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예. 5.16은 결론적으로 구국의 혁명일 수 있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예. 5.18에 대해서 북한이 한번 기념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북한이 우리 기념일을 이토록 성대하게 기념하는지 궁금하다. 예. 이 발언이 북한과 5.18 연계서를 슬그머니 제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니까 그때는 또 삭제를 했었던 예.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받고 있는 발언은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는 셈인데 한기호 사무총장이 작년 1월에 군부대 해체를 멈추고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늘리면 10만 명을 취업시킬 수 있다. 네.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그 육사 31기 같아요. 그 쓰리스타 출신으로 전역을 했는데 그 한민구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때 네. 질문이 그런 게 나오더라고. 동기생이거든요. 한민구 장관 후보자가. 당신 북한에서 왜 비난 성명이 없냐.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 후보자가 네. 앞으로 북한이 비난이 나오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번 인선 처음에 발표 났을 때요. 예. 약간 좀 오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광주에 내려가서 무릎까지 꿇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전 국립현충원에 이어서 이제 광주로 내려가서 이렇게 좀 광주에 비중을 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한기호 이 신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지금 일련의 행보와는 좀 발치가 되는 그런 인물인데 예. 사실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거를 한 정당이 이제 실천하면서 보여주는 게 결국에는 뭐 인사하고 예. 저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사에 있어서 전혀 반대되는 인물을 이렇게 사무총장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예. 이준석 대표의 어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는데 예. 왜 앉혔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이런 건가, 알고도 그런 건가, 참 여러 가지로 궁금한데 김수민 평론가 네.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무총장 임명 사유를 밝혔는데요. 예.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보니까 원리 원칙주의와 공명정대한 측면에서 한기호 신임 사무총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기호 총장 측은 이 대표한테 얘기를 듣고 자기가 정치를 잘 모르는 군인 출신인데 왜 저를 시키려고 하시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이 대표가 그래서 시키려고 한다. 공정할 것 같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예전에 논란이 된 그 발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입장을 조만간에 표할 것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 입장 표명 여부하고 사과 및 재발 방지
그 수준에 따라서 이 대표 리더십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이 대표가 아까 제가 급변의 반대급부가 있다고 했는데 예. 어떤 돌풍으로 당대표 세대 교체를 일으켰지만 당 질서 자체가 크게 바뀌거나 이런 건 또 아니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인선에서 수석 대변인이나 당대표 비서실장 임명을 하면서 초선인 황보승이 서범수 의원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예. 거꾸로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에는 좀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을 배치하고 강경보수 색채의 의원도 배치하겠다. 뭐 일종의 이준석표 탕평 인사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지고 이미 샐러드볼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준석 대표가 여러 재료가 속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다 담겨져 있는 그런 걸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도 뭐 홍준표 의원 복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대로 당의 질서나 대우는 유지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번 인선에도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준석 돌풍은 과연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거냐. 이 점에서 또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 오고 갔습니까? 네, 첫 회동이고 또 두 사람의 나이 차 이런 것도 주목이 많이 됐는데 뭐 신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간 자리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단 덕담회 위주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네. 송영길 대표는 30대 젊은 대표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과 스토리가 있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특히 그렇군요. 5.18 광주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양쪽 간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택시기사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과거에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인민노련이라는 노동운동 조직에 있으면서 또 택시기사 일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카풀 논란 당시에 한창 택시기사 경험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2019년인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때 택시기사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대표 측도 화답을 했는데 송 대표의 개혁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면서 아까 자료 음성에도 나갔지만 정치 선배인데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들 협치 이런 부분들이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예. 근데 시동이 걸렸다고 해서 엑셀을 밟을 수 있을 거냐? 예전에도 뭐 협치는 시동을 걸었다가도 꺼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네.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상황은. 네. 앞으로 좀 지켜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광주시 쪽에서는 그 국민의힘 사무총장 인선 철회하라는 어떤 강력한 비판 성명이 나왔거든요. 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런 간담회와는 예. 그 광주 쪽 분위기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유, 뭐 광주만 그러겠습니까? 앞으로 세월호 유족이라든가, 그렇죠. 예, 네. 또 뭐 과거에 이념 문제로 이렇게 국가보안법 피해자라든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민동기 평론가. 오늘 김진우 공수처장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가졌거든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언론 브리핑을 가졌는데 그 그렇군요.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 오후에 공수처장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뉴스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오. 막 풀리기 시작을 할 건데요. 그래요, 이제요? 예, 예. 5시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한 30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주목을 가진 이유가 취재진하고 지금 김진우 공수처장이 직접적인 접촉을 좀 피해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워낙 진행이 된 데다가 예. 특히 1월 28일에 김진욱 처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처음 가진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뒤에는 언론과 이렇게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처음입니까?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공수처 출범 이후에 그 공수처 앞에 출근하는 길에 항상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 한두 마디 이제 질문을 던지면 김준욱 처장이 한두 마디 이제 대답을 하는 그 정도도 해왔었는데 예. 공수처 검사 선발을 마치고부터는 수사 체제로 전환이 됐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공식 브리핑을 가졌기 때문에 예.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기는 기자들 등살에 견디겠습니까? 한 번은 해줘야지. 그 맨날 그렇게 그 안면 몰수하고 살기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가장 관심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기자들이 좀 많이 물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속 시원한 답변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김준우 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신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네. 그래서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예. 직무 수행에 있어서 외부의 어떤 간섭이나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예.
수사에 착수를 하니까 야권이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김진욱 처장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를 이제 이첩을 받아서 하는 그런 이제 수사에 착수하는 그런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보통 다른 어떤 그 기관에서 이제 이첩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민단체가 고소고발하는 그런 것도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선별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그런 사건도 있고 예. 아닌 사건도 있는데 윤 전 총장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에 속한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최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이다. 예.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왜 수사에 착수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완전히 좀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니라고 글쎄 생각합니다. 말은 길게 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들어봐도. 뭐 내용이 없지는 아니고요. 예. 일단 정치적 중립을 최대한 지키겠다라는 점을 아니, 강조를 그거야 했는데 당연한 말이죠. 예.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예. 기자들이 많은 질문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영양가 있는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양가 있는 답변 아니었다. 공수처가 앞으로도 계속 봉착할 딜레마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풍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예. 공수처가 사실 인력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사건도 수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예. 어떤 사건을 왜 수사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왜 수사하게 되었느냐 예. 이걸로 앞으로 계속 조명을 받을 수가 있다. 어허. 예, 그 공수처의 좀 구조적인 예. 이유에 따른 그런 운명, 딜레마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대선 전에 언제쯤 나오느냐 이런 것도 관심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에 착수하는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편향성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도 김준호 공수처장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매우 원론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요. 예.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그런 그 기자 간담회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예. 다만 김진욱 처장이 한 발언 가운데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건 예. 공수처가 그동안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 어허.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 처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예. 단번에 자리를 잡지 않았다. 수년 동안 시행착오가 거친 끝에 9년 동안.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공수처도 그런 관점에서 좀 봐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대목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뭔가 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네. 그거 뭐 쉬운 자리겠습니까 그게? 예.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세 번째 뉴스 김수민 평론가. 네, 오늘 경향신문에서 기사를 내면서 좀 시끄러웠던 소식이었는데요. 네. 민주당이 포털 사업자들에게 뉴스 편집권을 없애자고 제안을 했고 네이버, 카카오 등도 이걸 수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어허.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포털 측이나 민주당이나 대체로 부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 하지만 포털 뉴스 편집 문제는 다시 대두되고 있는 흐름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오늘 그 뉴스 보니까 눈에 확 띄던데, 자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라 말입니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에 대한 논란, 그 불거진 계기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2015년, 2017년 이 사이에 알고리즘을 통한 기사 편집이 도입이 됐고 네. 특히 2018년 4월에 드루킹 사건 이후죠. 이때부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 뉴스 편집권을 없앴고 네. 그리고 구독자가 특정 언론사를 선택해서 구독하는 서비스를 도입을 예.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후에 알고리즘 이후에도 예.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해야 된다. 이 언론의 포털 쪽이 특히 기울어진 여론운동장이다. 예. 이런 인식을 민주당에서 내비쳐 왔고 예. 처음에는 알고리즘을 공개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다가 이번에는 아예 편집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무게를 좀 실었다라는 게 경향신문의 보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청취자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게 그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 보면은 뭐 연령대별 많이 네. 본 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런 것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의 스스로가 어떤 뉴스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많이 본다거나 예. 댓글이 많이 달린다거나 반응이 많은 뉴스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네. 추려져서 올라간 것이지 본인들이 그거를 취사 선택하는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전에 한 포털이 그 편집진을 두고요. 그들의 판단에 의해서 기사를 이제 메인에 배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가 됐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네. 아예 손을 떼고 사람은 손을 떼고 네. 인공지능 AI에 맡기겠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알고리즘이 됐는데 그 알고리즘 자체도 과연 공정하냐? 예. 결국 많이 본 뉴스라든가 자극적인 어떤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알고리즘 자체도 이제 편향적이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요. 어디 가나 공정이 문제네요. 자, 민주당
민주당과 포털이 다 부인했어요. 그렇다고 이 뉴스가 가라앉을 것이냐. 아니 땡굴뚝에 먼지 연기 나겠냐. 뭔가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포털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 좀 불쾌한 반응을 보이긴 했는데 예. 근데 포털에서 밝힌 방침을 보면 결국에는 알고리즘 편집도 줄이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같은 수위는 아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스스로라도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민주당 또 미디어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오늘 또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오늘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언론에 대해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시민사회라든지 국민위원회 추천 인사를 넣는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기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포털 측에서 그냥 받아들여서 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은 이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팩트가 조금 맞냐 틀리냐지 큰 흐름. 네. 이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쪽이나 다음 쪽에서는 일단 경향신문 보도를 부인을 하고는 있는데요. 예. 예, 논의의 방향은 일단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최종 결정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이제 포털 사업자들의 반응이죠. 예. 결국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간단하게 그 방향으로 얘기해서. 가고 그렇죠? 있다. 네. 예, 대선 앞두고 이런 문제가 더 민감하게 불거지면 여야 간에 또 이게 논점이 되고 정쟁이 네. 돼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용자 선택권에 대해서 반론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독자가 특정 언론만 골라서 소비를 하면 이것 역시도 어떤 편향된 언론으로 가는 거 아니냐, 여론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 네. 기술 진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반론들이 있는데 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논쟁을 계속 해볼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좀 민주당이 주의해야 될 것은 결국에 계속 언론이나 여론 지형에 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되면은 알고리즘보다 더 무서운 유권자의 연상작용, 남 탓을 하고 있다라고 예. 하는 그런 것들을 일깨워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외국에도 이런 일이 있나? 우리나라 현상인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손을 떼게 하는 포털이 뉴스 편집에 있어서 손을 떼게 하는 방법이 정치권에서 이제 주되게 논의가 되어 있는데요. 예. 사실 뉴스 유통 경로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면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예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인정을 하고 예.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를 한번 이끄는 것도 굉장히 좀 오, 좋은 이거 방안이라고 우리 생각을 방송에서 하는데. 한번 그 토론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너무 시사평론가 중에 가장 미디어 전문성이 강한 예. 민동기 평론가의 말씀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나중에 듣기로 하겠어요. 오늘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